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곳에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뜬금없이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거론됐다고 하는데 예.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의 이 비밀 조직이 이 테러 대상으로 거론한 장소들 중에 KT 해와전화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당시 이 비밀 조직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통신시설 테러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망이 국가 안보에도 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실제로 우리 통신망 보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정부는 이 통신시설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이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번에 불이 난 KT 아현지사는 이 중에서 이 D등급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확인해 본 결과 D등급은 매뉴얼상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D등급 시설은 애초부터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건데요. 예. 100페이지에 가까운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이 정부가 중요하지 않은 시설로 구분됐던 D등급 시설의 화재로 이 서울의 4분의 1 가까이가 불통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인데 왜 D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은요, 이 정부의 관리 등급 매뉴얼 자체가요, 이 분류 자체가 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보다 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통신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과기정통부는 이 D급 통신시설도 정부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는 했지만 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D등급 통신시설 화재 하나로 이 난리가 났는데 만약 통신 전체가 마비된다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중에요, EMP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폭탄이 터지면 변경 안에 모든 전자기기는 파괴되는 건데요. 특히 군사작전에 쓰는 레이더와 감시 장비 등도 다 타버리기 때문에 군사적 대혼란에 빠질 위험도 있죠. 그런데 아직 우리의 EMP 방어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 이렇게 일부 국가 전략시설을 제외하고는 EMP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사실상 무방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이 이 EMP탄으로 이제 위협을 한 적도 있긴 있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